자, 이 영상에서는 읽기 모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지 또 어떤 쪽에 신경을 써서 읽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. 자신의 글 읽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해서 좀 대략적인 큰 또 좀 덩어리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제 읽기 모형입니다.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고 해서 마음속에 그 책의 의미가 떠오릅니다. 떠오른다라고 해서 표상,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겨나거든요. 근데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겨났을 때 그냥 처음에 떠오른 걸로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. 위에 응집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이해한 건 이런 게 이해한 거야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, 이해해서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의 형태.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이 정도까지 이해하려고 하죠.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냥 말한 것, 겉에 보이는 표정, 행동, 그걸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왜 그럴까, 저 사람은 왜 그럴까, 이유가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그냥 이유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게 느껴졌을 거야. 이게 더 깊이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대한 모형이 있어요.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속이 깊은 사람, 남을 함부로 속단하지 않고 깊이 바라보지만 때로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얕게 볼 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침착하지 않거나 막 어딘가에 마음이 이렇게 쏠려 있을 때는 평소에 할 수 있는 깊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. 그것처럼 글 읽기 같은 경우도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컨디션과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이 글은 이 정도로 이해할래, 이렇게 낮은 단계의 낮은 수준의 응집성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. 난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할 거야, 난 그게 필요해,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 사람의 응집성 기준이라는 게 폭이 이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상위의 높은 수준의 이해도 할 수 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한 거죠. 안 그렇다면 자기가 만약에 한 요 정도밖에 응집성 기준을 안 갖고 있다면 최대한 했을 때 요 정도인 거죠. 그런 사람들은 이거보다 이만큼이나 더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접하면서 이런 걸 더 이해할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있구나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집성 기준이 더 깊어지는,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그런 연습이라기보다는 이제 훈련,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연습도 본인이 하고,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자신이 처음에 만든 표상을 응집성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첫 번째 마음속에 만들어진 표상을 응집성 기준에 대어봤더니 한 요 정도예요. 지금 회색이죠. 근데 본인은 그것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이 기준에 도달하는 이해, 그러니까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더 이해해봐 하고 본인이 지금 현재 그냥 읽었던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번 우리 두뇌를 뭐라고 할까요? 풀 파워로 돌리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읽을 때만 읽는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정말 깊이 이해할 때는 옆에서 들리지도 않고 모든 자원을 읽기에만 쏟아부을 때가 있죠. 그러다 보면 막 걸으면서 생각하다 어디 부딪힐 수도 있는데, 그것처럼 풀파워를 맨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집성 기준을 좀 최대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뭐야? 지금은 좀 파워를 올려야 돼, 이해도를 더 깊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, 내가 그 표상을 만들 때 즉 이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. 글을 읽는다는 건 연속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, 그때 모든 걸 다 동원하면 느려지거나 이렇게 쭉쭉쭉 읽어나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대충 이 정도는 충분할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읽거든요. 하지만 더 이해해야 되겠다라거나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, 그때는 이제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쓰려고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읽기 조절을 해서 다시 봤더니 이제 제2의 표상이 나오는 거죠.
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1 표상에서 표상 1에서 표상 2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뭔가 좀 보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읽기 조절해서 읽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읽기 전략을 더 추가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읽기 전략, 내가 이해가 덜 됐을 때는 어떤 걸 더 해볼 수 있다. 이런 걸 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. 이런 게 마음속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이 전체가 가능하려면 나의 이해를 점검하고 나의 읽기를 모니터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해가 덜 됐는데 내가 아까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걸 더 해봐야 되겠어.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. 근데 처음에 표상 1이 나왔을 때 사실 이 표상 1이라는 게 정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읽었다면 그 자동적 읽기 이런 것만 되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보통 자동적 읽기를 하면 이 정도로 이해를 해. 근데 안 한 게 이런 게 있어. 근데 이해가 안 돼서 재차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면 난 요걸 먼저 해볼 거야. 이런 게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패턴화가 돼 있어야 돼요. 패턴화가 돼 있지만 자동적으로 무조건 쓰지는 않았다가 어떤 이제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잘 읽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읽어보고 또는 이제 제가 뭐 보여드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글의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걸 누군가에서 확인하고 나면 아, 이런 생각을 더 하고 뭐 단어의 의미가 여기까지 이것이 있다는 걸 여기다 한번 투입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느냐. 읽기 전략을 내가 아주 자동적으로 쓰지 않는 것들, 그러나 내가 앞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언제든 필요하면 탁 튀어나오게끔 연습을 한 것들이 이렇게 응집성 기준에 더 높은 응집성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. 자, 직접적으로 글을 보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본인에 대해서 좀 연구하셨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마음속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. 만약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거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조금 역순으로 제가 최근에 올린 그러니까 최근이면서 너무 오래되지 않은 뭐 한 2달 전의 영상부터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